모 타이트레이션은 그 옥스토비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데 얘는 상황이 실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해야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어떤 수용액 중에 Cl-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미지의 어떤 물질인 거예요. 그럼 얘가 미지라고 하는 게 뭔 뜻이냐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 Cl- 이것의 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용액 중에 있는 이런 어떤 음이온, 뭐 지금 예를 들어 Cl-라고 합시다. 이것의 농도를 알고 싶어 갖고 뭐 이렇게 막 하는 요 과정을 그걸 모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그럼 이때 여기다가 뭐를 넣어서 이 녀석의 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Ag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이 녀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Ag 플러스하고 Cl-는 뭐 사실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AgCl 침전을 만드는 이온들이잖아요. 당연히 싹 넣으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반응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침전이 만들어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Ag 플러스를 여기다 계속 넣으면 Cl-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 AgCl이 어떻게 된다? 이 흰색의 침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전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 수용액 중에 있는 Cl-는 어떻게 되겠어요? 침전이 만들어질수록 얘는 농도가 계속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Cl-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Ag 플러스를 계속, 여기는 Ag 플러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g 플러스가 계속 들어오면 그때 여기에 있는 요 보시다시피 이 침전, 이 뭐냐면 AgCl의 흰색 침전이 요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거고, 여기 존재하는 AgCl, Cl-가 여기에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하는 실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적정 실험을 할 때는 들어가는 이 Ag 플러스의 농도와 양을 알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해요? 지시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Cl- 외에 지시약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 CrO4 같은 이런 음이온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시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Ag 플러스가 들어오죠? 그럼 Cl-가 우선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는 AgCl이 점점 되면서 얘가 점점 없어지다가 거의 없어질 때쯤 이제 이 Ag 플러스가 얘랑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반응하게 되면서 어떤 빨간색 침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얘하고 얘가 반응한 Ag2CrO4 침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AgCl이라고 하는 건 흰색 침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액 중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투명한 수용액이었겠죠. 그런데 Ag 플러스가 들어올수록 용액 전체가 흰색으로 뽀얘지면서 이런 침전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액 전체가 뭔가 우유 뿌려 놓은 것처럼 희뿌옇게 되는데 갑자기 Cl-가 다 소모돼서 그 희뿌연 게 다 사라지고 나면 그 희뿌연 전체 속에서 갑자기 뭔가 시뻘개진 게 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액 전체가 흰색으로 뿌연데 갑자기 중간에서 뭐가 빨간 게 틱 나타나면 그게 사람 눈에 잘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굉장히 잘 띄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rO4 여기서 뭐로 작동한다? 일종의 지시약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CrO4 지금 여기에서 지시약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얘는 당연히 양을 많이 넣겠어요, 조금 넣겠어요? 아주 소량 넣겠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그 농도를 알려고 하는 CL-는 그 농도를 알려고 하는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걔는 당연히 지시약보다는 양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얘보다는 더 많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이 AG 플러스를 넣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농도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바로 CL-가 지금 문제 345번에서는 아마 이렇게 0.100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CrO2-는 0.00250몰이 있었다 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는 얘 농도를 몰라요. 모르고 얘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제 그 모른다고 하면 여기서 양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숫자를 줘보자 이러지. 줘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긴 주는데 이놈보다는 양이 확실히 많게, 그리고 얘는 얘보다는 확실히 양이 적게 해놓고 실제로 AG 플러스를 넣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산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구성된 문제가 바로 345번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자, 둘 중에 얘가 CL-가 먼저 침전된다고 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걸 계산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우선 첫 번째 1. AgCl의 경우 침전 그 용해 반응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질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용해도급 상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AgCl의 용해도급 상수는 문제에서 대략 이 정도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쨌거나 CL-가 이 정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경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AG 플러스의 농도가, 자,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9승몰 이상으로 AG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응 지수가 이 값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면서 여기서 침전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AgCl이라는 침전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CL-가 0.1몰 있을 때 AG 플러스의 농도는 이 정도 이상을 넣어주게 되면 AgCl 침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근데 반면에 요런 침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용해 평형 반응식은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용해도급 상수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주어져 있는 값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어쨌거나 CRO4 E-가 지시약인지라 양이 아주 조금 있다고 했죠. 0.00250인데 이걸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이 경우 AG 플러스의 농도는 자 넣고 제곱이니까 루트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최종 결과가 요 이상은 돼야 바로 AgCrO4 침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침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계 농도를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확실히 더 크고 작나요? 이쪽이 더 작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gCl 침전은 Ag 플러스가 자 10의 마이너스 9승몰이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10에서 9승몰이면 극도로 작은 거잖아요. 이 조금만 있어도 AgCl 침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비교로부터 저기에 있는 Ag2 CR2O4 침전과 AgCl 침전 중 누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아, 이게 우선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려놓은 실험 과정에서도 Cl-가 먼저 침전해서 AgCl을 만든다는 게 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건 이거예요. 자, 침전이 AgCl이 다 되고 최종적으로 빨간색 침전이 지시약처럼 뿅 생긴다고 했죠. 그럼 그때 과연 Cl-는 충분히 침전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Cl-의 농도는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쨌거나 평형 과정에서 Cl-의 농도는 KSP를 Ag 플러스로 나눈 상태인데 AgCl의 KSP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Ag 플러스의 농도는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여기에 있는 Ag2CrO4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때의 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Ag2CrO4 역시 생성될 수 있는 Ag 플러스의 농도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값이 대략 어떻게 된다?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Cl-의 농도를 이렇게 구했죠. 그런데 맨 처음 있었던 Cl-의 초기 농도는 0.1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값이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5승이죠.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저 빨간색 침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수용액 중에는 원래 있었던 Cl-의 10만 분의 1 정도만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용액 중에 10만 분의 1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침전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아, 결국 Cl-가 대부분 침전으로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침전을 걷어내서 그 침전을 이게 뭐냐면 따로 걷어내서 말리게 되면 원래 수용액 중에 있었던 CL-를 거의 대부분 99.9999% CL-를 회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디자인된 문제가 바로 모어 타이트레이션인데 옥스터비 책에 꽤 다양하게 연습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내가 수록해 놓은 숙제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다들 잘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